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신규주가 상장하자마자 이렇게 폭등을 해서 따라탔다가 그날 20% 박살난 경험. 그러다가 이 종목은 끝났다 싶어서 이렇게 쭉 하락하길래 잊고 있었는데 몇 달 후에 보니까 다시 2배, 3배 상승해 있는 경험. 이런 거 왜 이런 줄 아십니까? 신규주는 상장일 근처에는 관심이 많아요. 사람들이 모두 사라졌을 때 세력이 다시 조용히 매집을 하고 한참 후에 개매를 털고 그 매집한 물량을 털기 위해 쭈쭈쭉 올리는 현상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신규주는 이제 상장일 근처에 천하제일 단타 대회가 열렸을 때 말고 이후에 쭉 하락시켜서 개미의 관심을 없앤 다음에 다시 세력이 조용히 매집을 하고 개미를 턴 다음에 다시 세력이 슬쩍 상승 방향으로 고개를 들었을 때 바로 그때가 진짜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어려우시죠? 그래서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력이 신규주에서 매집 이후에 다시 상승시키기 좋은 타이밍을 딱 잡았을 때 세력과 함께 우리가 그 타이밍을 잡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패턴을 제대로 익히시면 신규주는 이제 두렵지 않고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신규주 중에서 이런 형태의 차트만 찾아다니고 쉽게 되실 거예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신규주를 어떻게 기다리고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직접 보여드릴게요. 일단 먼저 현상을 말씀드릴게요. 신규주는 대부분 상장 후에 바로 단기 급등락을 하는데 천하제일 단타대회 열리겠죠. 그러다가 이슈성이 조금 떨어지면 슬슬 하락해요. 그런데 하락을 시키다가 영원히 하락하는 건 아니죠. 어느 순간 이렇게 박스권으로 이렇게 횡보를 하게 됩니다. 여기가 거래량이 좀 터져 있으면 매집 구간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매매해야 될 타이밍은 여기도 아니에요. 어디냐면 이 박스권을 이탈시키는 하락이 꼭 나와요. 이 박스권 바닥을 이탈시키는 하락이 꼭 나옵니다. 그러다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 다시 이 박스권을 위로 회복을 하는 흐름이 나오게 돼요. 이때 이렇게 박스권을 다시 회복했을 때 이때가 매매 타이밍인데요. 일단 이거 최종적으로 정리해드리기 전에 실전 차트 먼저 보시죠. 자, 방금 말씀드린 이 패턴들이요. 신규주에서 자주 나오는 패턴이에요. 외워두시면 정말 편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상장일 후에 쭉 하락했다가 어찌 보면은 이 상장일 부근에서는 세력들이 다 털고 나간 거예요. 쭉 내려와서 아무도 없을 때 세력들이 다 털고 나가서 이 주식에는 주인이 어찌 보면 아무도 없을 때 새로운 세력이 다시 매집을 합니다. 새로운 매집 구간이 되는 거죠. 여기를 이 매집 구간을 다시 이탈시켰다가 다시 회복할 때 그때가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좋은 이유가요. 신규주는요. 차트가 깔끔합니다. 그래서 요런 박스권이나 이 횡보 구간, 이런 박스권이나 횡보 구간, 그리고 그 박스권 이탈과 다시 회복, 이런 게 잘 보여요. 신규주를 겁먹고 있지만 오히려 신규주가 이런 게 잘 보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잘 찾아서 먹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실전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인스피언 쭉 하락했어요. 그러다가 박스권을 만들었는데 이 박스권이 거래가 터진 구간을 기준으로 박스권을 그으면 좋아요. 거래가 터지지 않은 그 저점도 박스권을 그어도 괜찮긴 합니다만 거래가 터진 구간부터 더 의미가 있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래가 터지지 않았던 요 저점들을 모은 여기 박스권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좀 크게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거래가 이렇게 터졌던 구간을 중심으로 박스권도 그려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탈시켰다가 회복하면 기회가 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얘는 첫 번째 박스권을 그냥 프리패스로 통과하고 두 번째 박스권까지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다시 회복했을 때 거기다가 심지어 거래량도 터졌죠. 그럴 때 진입을 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고 그 박스권 바닥까지 다시 내려왔을 때 진입해서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SGL스퀘어인데요. 이거는 횡보가 좀 짧다고 느껴질 수는 있어요. 거래량이 여기서 터졌으니까 이 캔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박스권을 그려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일단은요. 그랬을 때 이 박스권을 여기서 이탈을 했다가 다시 여기서 회복을 하죠. 이렇게 회복을 할 때 들어가 볼 수가 있는 건데
회복을 하고서 지지하는 캔들이 나왔다면은 조금 더 매수가 편했겠지만 지지하는 캔들 없이 이렇게 시가에 바로 돌파를 했을 때는 뉴스랑 재료랑 시황을 보면서 잽싸게 잡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조금 조정을 해볼게요. 어디까지 조정을 한 거냐면 이 거래량 터진 캔들의 종가까지만 조정을 해본 거예요. 둘 다 의미가 있는 가격대입니다. 이 고가도 의미가 있고 이 종가도 의미가 있는데 두 가지의 선을 모두 다 활용을 하기 위해 이렇게 박스권을 조금 낮췄어요. 이 박스권 진입을 했을 때 이탈했다가 진입을 했을 때 여기가 일단 1차적으로 기회가 될 수 있는 구간이었고 여기서 매수를 못했다?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갔어요. 주가가 박스권을 가로질러서 올라갔는데 다음날 그 박스권 상단을 지지했어요. 지지하면은 거기도 매수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또 먹을 구간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 박스권을 만든 이 캔들의 고점 구간 여기에서도 의미가 있고 여기서도 계속 지지를 해줬던 자리였어요. 그러면은 그런 자리 근처 지지할 때 다시 한번 수익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인 요 박스권, 이 거래 터진 요 캔들 중심으로 만들어진 이 박스권을 쭉 연장을 해보면 박스권 하단에 왔을 때 다시 매수, 수익의 기회가 여기에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얘는 앞에 거래 터진 구간은 거래량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횡보를 했죠. 횡보를 한 구간을 이렇게 그어볼 수가 있어요. 여기 요렇게 횡보, 여기 살짝 이탈했다가 다시 회복, 여기 지지, 요 자리 지지, 이탈했다가 다시 회복. 그리고 여기서 이탈을 쭉 크게 이탈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런 식으로 갭을 떠서 이렇게 회복하는 구간, 이탈을 크게 했다가 강하게 회복하는 구간, 이 거래량, 인 캔들이 일단 의미가 있는 거죠. 갭으로 이 횡보 구간을 돌파해줬을 때 이럴 때가 매수 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갭든 매매 어려워하시는 분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어려워요. 근데 이론은 알고 가자는 거예요. 이게 갭이 어떤 경우는 짧은 경우도 만날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크지 않을 때. 그러면 우리는 그럴 때 매매하면 되는 거고. 하지만 이렇게 상장일 이후에 쭉 하락해서 이렇게 쭉 횡보를 했던 이 구간이 의미 있는 하단, 일종의 박스권 하단이 되어서 이렇게 거래량 터진 곳까지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어 볼 수가 있거든요. 이 하단이 되어서 여기를 돌파하니까 다시 박스권 상단까지 이렇게 매물대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매수를 해서 매도를 할 수가 있었겠고 앞에서 이런 캔들들 요런 자리 지지할 때 매수를 해서 박스권 상단에 다시 매도를 해볼 수가 있었을 겁니다. 여기 이탈했다가 회복한 요 자리 박스권 하단 지지할 때 다시 매수했다가 다시 이 구간 첫 번째 요 캔들들의 여기 매물대 이 1차적인 매물대에서 또 매도를 해볼 수가 있었을 겁니다. 굉장히 매물대 중심으로 지지와 저항 중심으로 박스권 중심으로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뭐다? 매물대를 여기도 이탈했다가 올라오니까 상승을 했죠. 근데 여기는 또 크게 이탈을 했다가 올라오니까 크게 상승을 했죠. 이탈했다가 회복하는 시점이 중요하다. 이탈했다가 회복하는 시점이 중요하다. 꼭 기억하세요. 자, 현대임스 볼게요. 현대임스는요, 이거 어지러워 보이실 수 있는데, 제가 보기 쉽게, 자, 상장일날 쭉 빠졌어요. 쭉 빠졌다가 거래량 중심으로 횡보를 했던 구간을 찾으면 되거든요. 혹은 박스권이었던 구간을 찾으면 됩니다. 이게 조금 처음에는 찾는 게 어려우실 수 있는데, 제가 찾는 거를 잘 보시고 한번 비슷하게 따라를 해보세요. 일단 쌍바닥을 저는 이렇게 찾았어요. 일정하게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지 이런 거를 먼저 확인을 했어요. 그러네. 이 자리가 중요한 가격대인가 보네. 여기서 여기를 이탈을 하니까 아예 갭으로 떨어져서 빠지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요 가격대를 중심으로 이 위쪽으로 하나의 박스권이 나오고 이 아래쪽으로 박스권이 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가격을 이탈했다가 다시 이 박스권을 회복할 때가 우리는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이탈했잖아요. 이탈했다가 쭈쭈쭈쭈 이탈했다가 여기서 다시 회복을 해줬어요. 지지를 해줬죠. 그럼 먹을 구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자리들 이렇게 횡보하면서 지지를 할 때 보유하고 있다가 또 먹을 구간 생기고 물론 이렇게 조금씩 이탈했을 때 손절 나가는 거 이해합니다. 손절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자리는 애매하다 싶으면 매매를 안 하면 돼요. 근데 이 재료 알고 이거 시황에서 좋은 종목이고 하는 거 안다면 그런 거 조금 더 보태가지고 매매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굳이 매매 안 해도 되죠. 여기서 먹었다면. 그러면 여기서 매매를 안 해도 돼요. 그럼 이탈했다가 다시 여기서 회복했죠. 지지했죠. 이탈했다가 회복하는 자리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런 자리에서 매매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먹을 구간 이렇게나 많이 나오죠. 체크리스트를 한번 그럼 적어봅시다.
신규주 상장일에서부터 하락합니다. 그러다가 박스권을 만드는 시점이 와요. 근데 이건 언제 만들지는 몰라요. 이렇게 바로 이렇게 의미 있는 박스권을 만들 수도 있고 좀 더 쭉 하락을 했다가 나중에 만들 수도 있고 아예 쭉 하락했다가 뭔가 박스권답지 않은 그냥 횡보만 할 때도 있어요. 어쨌든 박스권이나 횡보 이런 거를 만든다. 이때 박스권 같은 데서 거래량이 터지면 조금 더 찾기가 쉽겠죠. 또 중요한 조건 뭐였어요? 그 박스권이나 이 횡보 구간을 이탈한다. 한 번 이탈 무조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회복한다. 그쵸? 회복했을 때가 우리의 매매 타이밍. 근데 회복했을 때 이때 거래량 터지면 좋고요. 그쵸? 그 다음에 지지 캔들. 요거 나오면은 우리 매수하기 정말 좋죠. 특히 요런 자리였잖아요. 이렇게 이탈했다가 회복을 했는데 여기서 다시 그 박스권 하단을 돌파해주고 지지를 해줬어요. 그런 자리가 아주 좋은 자리죠. 우리는 이런 자리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렇게 갭으로 돌파를 해서 이렇게 지지하는 이런 자리도 좋고요. 물론 이거 다음날 한 번 더 이렇게 지지하는지 보고 사야지 했을 수 있는데 그런 거 기다렸던 분은 아쉬운 상황이 될 수는 있죠. 근데 뭐 주식이 입맛대로만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리스크 감수하실 건 감수하시면서 분석하실 거 분석하시면서 대응할 거 대응하고 손절할 거 손절하고 이절할 거 이절하면서 매매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 이런 조건 따라서 매매를 하면 된다. 되게 또 기준이 명확하죠. 일반 신규주가 아닌 종목들 이평선 이용해서 이렇게 매매 기준 잡는 쉬운 방법이 있어요. 밑에 고정 댓글 제가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이평선을 기준으로 매수 매도 뭐 고점 신호 이런 거 알아볼 수 있는 실전형 이평선 보는 법 제가 영상 잘 찍어 놓은 거 있거든요. 그거 가서 보시고 오늘 배운 신규주도 활용하시고 고정 댓글에 있는 이평선 매매 영상 보셔서 신규주가 아닌 종목도 한번 분석해 보시고 매매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